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말년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평생 불평만 쏟아내다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고맙다 한마디로 주위의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닙니다. 입에서 흘러나온 말버릇 하나가 평생의 결말을 갈라놓았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버릇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래? 못 살겠다. 짜증나 죽겠다. 이런 말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가족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고마워. 덕분에 살았다. 다행이다. 이 한마디는 기적처럼 사람을 붙이고 복을 불러옵니다. 정약용은 혹독한 유배 속에서도 작은 햇빛과 편지 한 장에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절망이 아닌 위대한 학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끝, 오늘 내뱉는 단 한마디 말 속에 있습니다. 일부 말버릇이 운명을 가른다. 사람의 인생은 말버릇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평생 불평을 달고 삽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늙을수록 굳어집니다. 주름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는 원망이 쌓이고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이는 다릅니다. 살아있어 고맙다. 함께 있어 다행이다. 작은 것도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한 사람의 눈빛은 늙을수록 맑아집니다. 주름 속에서도 미소가 머물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소에서 힘을 얻습니다. 말년의 운명은 외모에서조차 달라집니다. 말버릇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하면 입에서도 불평이 터져나오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입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세월이 쌓여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실제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마을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늘 왜 이리 세상이 불공평하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가족들이 정성껏 돌봐도 이것밖에 못하냐며 투덜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가족들은 점점 지쳤습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약을 챙겨주면 고맙다. 며느리가 작은 음식을 해주면 수고했다. 간단한 한마디가 입버릇처럼 나오곤 했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 노인의 집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말년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는 따뜻한 축복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입버릇입니다. 평생 내뱉은 말 한마디가 노년의 고독과 축복을 갈라놓았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군자는 말은 신중히 하고 행동은 과감히 한다라 했습니다. 말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마음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가 당신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일까? 만약 그 말이 원망과 불평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년의 복은 멀어지고 고독이 기다릴 뿐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가 내릴 때 농부는 덕분에 농사가 잘 되겠다며 감사하고 나들이 객은 이게 다 망쳤네라며 불평합니다. 같은 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됩니다. 결국 말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말버릇은 또한 관계를 결정합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 누가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처음에는 이해하려 해도 계속되는 원망은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더 돕고 싶어집니다. 감사의 말버릇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년의 삶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뱉는 한마디, 내일 반복되는 말버릇이 말년의 얼굴을, 말년의 운명을 새로 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쓸쓸해질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고마움으로 복을 끌어올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2부. 불평은 독, 감사는 약. 불평과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몸마저 병들게 만듭니다. 작은 불평이 쌓이면 얼굴은 굽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감사는 약입니다.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관계까지 밝게 만듭니다. 한 병실에 함께 있던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약은 아직도 안 줬어?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옆 침대의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살겠네.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얼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불평만 하던 분은 점점 더 초췌해지고 곁을 지키던 가족도 지쳐갔습니다. 감사를 입에 달던 분은 표정이 밝았고 의료진과 가족 모두가 기꺼이 돌보려 했습니다. 같은 병, 같은 공간이었지만 말버릇 하나가 회복 속도와 인간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도 증명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감사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삶을 바꾼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도 밝혔습니다. 감사 습관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감사 훈련을 시켰더니 혈압이 떨어지고 약 복용량까지 줄었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이 약보다 강한 효과를 낸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도 있습니다. 뇌를 촬영했을 때 감사를 표현하면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편도체 반응은 진정되었습니다. 감사는 뇌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서 감사 훈련을 한 노인 집단은 우울 지수와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아졌습니다. 연세대 연구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들이 감사 습관을 실천했을 때 인지 기능 저하가 늦춰지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실제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독입니다. 왜 나만 이래? 죽고 싶다.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은 내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가족의 마음까지 지치게 하고 관계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원망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약입니다. 함께 있어 고맙다. 돌봐줘서 고맙다. 살아있어 다행이다.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에 불씨를 지펴줍니다. 나도 모르게 활력이 생기고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나이 들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관계도 좁아지고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이럴 때 불평은 불행을 키울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약입니다. 몸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가족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라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말은 약보다 강력한 치유제가 되어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려냅니다. 불평은 독입니다. 가족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몸까지 무너뜨립니다. 감사는 약입니다. 말년의 복을 불러들이고 당신을 더 건강하게, 더 평안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입술 끝에서 갈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불평을 삼키고 감사의 말을 내뱉으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몸을 살리고 말년의 복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부
정약용의 유배와 감사.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이자 실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다툼과 정치적 모함으로 무려 18년이나 외로운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멀리 전라도 강진에서 보내야 했던 그 긴 세월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시련이었습니다. 그곳은 춥고 배고프고 무엇보다도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조정에 촉망받는 인재였고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정책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벼슬은 빼앗기고 친구도 떠나고 남은 것은 끝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절망 속에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햇빛 한 줄기에 감사했습니다. 차가운 물 한 그릇에도 감사했습니다. 멀리서 도착한 가족의 편지 한 장에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정약용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학문에 몰두했고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지은 책은 후대 백성을 살렸고 지금도 우리의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절망이 그를 삼키지 못한 이유, 바로 감사하는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천하의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다. 이 한마디 속에는 그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필수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약용 같은 위대한 인물도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불평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마음은 더 멀어지고 스스로의 마음은 더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맙다. 오늘 손자가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다행이다. 이런 감사가 쌓이면 당신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년의 복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고 백성을 위한 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원망에만 빠져 있었다면 목민심서도 흠음심리서도 수많은 유산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년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련이 옵니다. 병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가족의 관심이 줄어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어 고맙다. 그래도 내 곁에 아직 가족이 있어 고맙다. 그래도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어 고맙다. 이런 말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원망은 눈을 가립니다. 보이는 것은 결핍뿐이고 세상은 원망의 대상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눈을 엽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선물처럼 보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감사를 통해 절망을 배움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역시 말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면 남은 날은 어둡습니다. 감사로 시간을 채우면 남은 날은 빛납니다. 시니어 여러분, 정약용의 유배를 단순히 옛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그의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병, 당신이 지금 겪는 외로움, 그 안에도 감사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말로 표현하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새로운 길로 열릴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찾았던 그 감사처럼 지금 당신의 일상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뱉는 그 한마디, 고맙다. 그 말이 곧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사부. 인간관계를 살리는 한마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말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붙잡는 힘이 무엇일까요? 재산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특히 고맙다라는 말은 관계를 살리고 지켜주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밝히고 다시 내 곁에 머물게 만드는 끈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 자식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이런 태도는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녀가 작은 일이라도 해줄 때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집은 따뜻합니다. 자식은 더 기꺼이 부모 곁을 지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사위니까 며느리니까라는 기대와 당연함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작은 수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워, 수고 많았네. 이 한마디를 건네면 그들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이 인사를 건넬 때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어르신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 작은 인상이 쌓여 도움의 손길로 돌아옵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이는 남을 편안하게 하고 스스로도 편안해진다. 고마움의 말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결국 자신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관계를 끊지만 감사는 관계를 이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평만 하는 어르신 곁에 누가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처음에는 이해하려 하지만 계속되는 원망과 투덜거림은 가족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결국 발걸음이 줄어들고 말년의 집은 쓸쓸해집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고맙다라고 말하는 어르신은 다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면 더 기꺼이 곁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그 결과 말년의 집은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핵심은 말입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특히 말년에는 더 중요합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사람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이만큼 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주 내뱉는 말은 가족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불평은 벽을 만들고 감사는 다리를 놓습니다. 불평은 관계를 끊고 감사는 관계를 이어줍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오늘 당장 고마워 한마디 해보십시오. 당신의 말년은 그 말에서 달라집니다. 5부. 겸손과 인덕을 키우는 감사.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어느 순간 교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겠냐? 내가 이 집안 다 일으켰다. 이런 말은 순간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를 남깁니다. 교만은 관계를 끊고 결국 말년의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감사는 교만을 막고 겸손을 만들어줍니다. 겸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결국 인덕을 쌓게 합니다. 인덕은 말년에 가장 필요한 보물입니다. 재산은 사라지고 건강은 약해지지만 인덕이 있으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늘 감사하는 어르신은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작은 선물에도 고맙네. 작은 도움에도 정말 큰 힘이 되었네. 이렇게 말하는 분 곁에는 자식도, 이웃도, 친구도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불평만 하는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냐?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 곁은
점점 쓸쓸해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결국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겸손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힘으로만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고, 배우자의 헌신이 있고, 이웃의 도움도 있습니다. 길가의 나무 그늘조차도 나를 위한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겸손을 낳습니다. 겸손은 다시 인덕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연스레 곁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 결과 말년에는 인덕이 쌓여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역개사전에는 말에 예의가 있으면 공손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예의이자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결국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 곁에 머물게 만듭니다. 시니어 여러분, 교만은 나이와 함께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마음은 누구나 생깁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그대로 두면 자녀는 숨막히고 주변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감사로 그 마음을 다스리면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자리합니다. 그 겸손에서 인덕이 자라납니다. 말년에 인덕을 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감사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가족에게 고마움을 말하고 이웃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자신에게도 오늘 하루 버텨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할 때 인덕은 조금씩 쌓입니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돕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이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옵니다.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불행이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옵니다. 인생은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밭과 같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겸손이라는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는 인덕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감사의 말을 입에 달아보십시오. 그 말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이 바로 인덕입니다. 그리고 인덕이야말로 말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복,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복, 바로 인덕입니다. 감사의 말에서 시작되는 겸손이 당신의 말년을 복으로 채울 것입니다. 6부. 감사 습관을 기르는 방법. 감사는 순간의 기분이 아닙니다. 꾸준히 길러야 하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감사의 말이 쌓이면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닫힌 관계도 열리게 됩니다. 감사 습관은 말년 복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 습관을 몸에 새길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고맙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단순한 말이 하루를 밝게 엽니다. 둘째,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고맙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밥상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손길, 가족의 정성, 수많은 노력이 모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끝낼 수 있어 고맙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잠자리를 쉼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감사의 습관은 서서히 몸에 뵐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작은 행동에서 자랍니다.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를 받을 때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가족이 작은 부탁을 들어줄 때 수고했네, 고마워. 이런 말은 형식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밝히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생활 속 감사입니다. 처음에는 입에 잘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보십시오.
습관은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며칠만 지나도 표정이 달라지고 몇 달이 지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 습관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불면증이 줄고 혈압이 안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는 감사 훈련을 한 노인들의 우울감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생활약입니다. 또한 감사는 생각을 바꿉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말 대신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힘들다라는 말 대신 그래도 버틸 수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삶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말년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번, 아침, 식사, 잠자리 전마다 감사의 말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며 당신 곁에 따뜻한 인연을 모아줍니다. 불평은 습관이 되면 독이 됩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면 약이 됩니다. 어떤 습관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말을 입에 달아보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말년은 복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7부 말년 복을 여는 감사의 힘. 말년의 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돌아와 쌓인 결과입니다. 특히 입버릇처럼 내뱉은 말은 노년의 얼굴과 삶을 결정합니다. 예로부터 말년의 오복이라 불린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재물이 있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덕망이 있는 것, 마지막을 평안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감사의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불평과 원망은 스트레스를 쌓고 몸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들은 병이 적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부유합니다. 여기서 부유함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곁을 떠나지 않고 도움이 끊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큰 재산입니다. 감사의 말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감사는 삶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처럼 감사 습관은 수면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서울대 연구도 밝혔습니다. 감사 훈련을 한 노인들은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감사의 말은 약보다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덕망을 얻습니다. 늘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담는 이는 자연스레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인덕은 말년에 빛납니다. 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의 감사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기에 떠날 때도 미련이 없습니다. 고마움으로 채운 삶은 끝까지 평안하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종명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가장 많이 한 말이 불평과 원망이라면 그 열매는 쓸쓸함과 고독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생 가장 많이 한 말이 고마워였다면 그 열매는 복과 평안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말은 꾸밈이 없다. 화려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꾸밈 없는 진심 어린 고마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이 간병해주는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는 가족의 지친 마음을 살립니다. 자녀는 울컥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더 잘해드려야겠다. 그 한마디가 가정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인연을 이어줍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게 다냐라는 말만 하는 노인은 마지막 순간에조차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돌봄이 의무가 되어버리고 사랑은 사라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말년의 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감사의 말은 또한 전염됩니다.
당신이 고마움을 말하면 가족도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가족이 감사하면 이웃도, 사회도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파도처럼 번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식사할 때, 잠자리에 들 때마다 고마워라는 말을 하십시오. 가족을 만날 때, 이웃을 마주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십시오. 불평은 독이 되고 감사는 약이 됩니다. 불평은 사람을 떠나게 하고 감사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불평은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감사는 당신의 몸을 살립니다. 불평은 고독한 말년을 만들고 감사는 복된 말년을 만듭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당신의 입술 끝에 말년의 복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뱉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지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마워. 이 말 속에 말년 복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세월을 건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 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산 사람은 늙을수록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고마워를 말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복을 끌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정약용의 유배일화가 증명하고 현대 과학의 연구가 뒷받침하고 수많은 삶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붙잡고 몸과 뇌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는 교만을 누르고 겸손을 키우며 그 겸손이 인덕으로 이어집니다. 인덕이야말로 말년에 필요한 가장 큰 복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며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불평과 원망이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식탁 앞에 앉을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때마다 고마워라고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도 조금 지나면 표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도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자식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네가 곁에 있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십시오.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수고했네, 고맙네라고 말해보십시오. 이웃과 친구에게도 작은 도움을 받았다면 정말 고마워요 한마디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고 당신의 집을 따뜻하게 바꿀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을지는 오늘 내뱉는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으로 채운 인생은 고독을 남기고 감사로 채운 인생은 복을 남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그 길에서 우리를 지켜줄 힘은 권력도 돈도 아닌 고마워라는 작은 말입니다. 별빛 철학은 이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노년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길 끝에 감사와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당신의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환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고마워. 이 짧은 말이 당신의 말년을 바꿀 것입니다.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